오늘 단도직입 시간입니다. 대선 전국의 여야 정치권 분위기, 또 각 당 선거 전략까지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경남도의원과 국민의힘 차주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후 폭풍이 좀 거센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 수석님께서 지난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최연소 당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요. 네. 그때 우리 수석님께서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을 이번에 획득을 했고, 그리고 꼰대와 그리고 불통의 이미지를 탈피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수석님의 그런 기대와 전망과는 달리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새누리당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다시 그런 꼰대와 불통의 이미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윤핵관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비선 실세의 향기, 그리고 예전에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선대위원회가 지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대위가 구성된 건지 낙선시키기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그 한마디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 지지자와 당원들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사기가 이렇게 높아야만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선거 대책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이렇게 결집이 될 때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하루속히 이 분란이 정리가 돼서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선대위는 어느 정도로 개편이 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고쳐서 그렇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개통이 딱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예. 우리 후보의 철학 그리고 생각이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이 돼야 되고 국민들께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요즘 시대는 아주 비대한 조직보다는 SNS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그런 선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갖다가 조금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핵관이라고 하죠. 핵심 관계자. 이 윤핵관 중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선대위에서 나가라. 하면서 이제 경남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남 도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당대표께서 상당히 우리 선대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많은 것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언론에 나가서 우리 내부끼리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하는 그런 말씀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부에서도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군요. 장종화 의원님, 저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는 아직은 얘기하기가 시기상조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극빈 측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참 이게 경악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좀 전에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그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던 일이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참 이제는 뭐 내일 무슨 말씀을 할지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예. 지난번에 그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없애야 된다든지 지금 뭐 홍준표 의원도 이런 이제 계속되는 실언, 이런 망언에 대해서 이젠 나도 모르겠다. 또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참 이 정도면은 윤석열 후보의 실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발언처럼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이런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이분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권 의식,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대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조금 더 발전하면은 학생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온다. 이게 구직 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직 앱들은요. 뭐 사람 땡, 뭐 인크루 땡 이런 구직 앱들은 지난 한 20년 전부터 이용을 해왔던 그런 그 앱들인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고 계신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차 위원님, 이것도 어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사실 이제 정치에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정치에 맞는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좀 서투른 감은 없지 않다. 근데 원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생업으로 쫓기다 보면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나서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챙겨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상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왜곡해서 그것을 자꾸 이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국민들께 악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후보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풀 센텐스를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첨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실무자가 어제 또 한 분이 숨졌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예전에 총리 후보가 그 어떻게 인사청문회장에서 어떤 사람을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다가 사진 하나가 나와서 낙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재판 그 이후부터 알았다고 했는데 이분하고 관련된 지금 증거가 하나둘이 아니고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 11일 동안 같이 생활했고 또 토론회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장 때 본인 직속 개발공사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너무 뻔뻔하게 한다. 사실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참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분의 생각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의 그런 개발 이익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분들은 뭐 전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전에 뭐 새누리당 쪽에 이제 같이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부당 이익을 편취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진짜로 그분이 누군가 궁금하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 그분에게 물어보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리스크들이 나오다 보니까 비호감 대선이다 아니면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층 흡수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대선은 인물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실용주의자인지 누가 실언주의자인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그때 따라 말이 바뀌는 후보.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후보입니다.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왜 현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몇 달 동안에 이거를 바뀌면 다음 정부에서 또 바뀔 것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분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분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 그 허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네. 정확하게 알려줄 후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는 물론 저는 정당들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